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웠던 이 여름 계속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참 신기하게 입추가 되니까 살짝 그래도 아직도 덥지만 차가운 바람이 아침에 좀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우리의 시장은 이 온도와는 다르게 날씨가 엄청 뜨거울 때 엄청난 조정을 받고 변동성을 겪고 하면서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이제는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려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이 변동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에 오히려 코스닥은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었잖아요. 자, 코스닥의 지수가 예를 들면 630 정도까지 우리 내려갔었는데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코스닥 630은요, 우리가 재작년에 계엄 때 63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가 너무나 과다하게 빠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코스닥 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갭 메우면서 올라와야 하는 코스닥을 사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가격도 할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올라갈 것을 삼전 닉스를 사야 할지 반도체를 사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약간은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주주환원책 그럼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나? 지금? 아니면은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너무나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 많은 돈을 벌었던 그리고 벌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은 대부분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배당 확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키옥시아도 그랬고요. 샌디스크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어떻게 주주환원책을 펼 것인가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아니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예상하는 이 주주환원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릴 건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확정적으로 얘기해 준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단기적인 거예요. 분기 배당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 374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분기 배당을 주당 375원 해주기로 했습니다. 1원 많죠? 자, 지금 이게 얘기가 많은데요. 루머일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더 큰 주주 환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급한 불을 꺼야겠고 주주들의 반발도 많고 이러니까 일단은 분기 배당 공시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높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원 높게 분기 배당 주당 375원 할 거다라는 결정이 됐다라는 루머 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는 연간 전규 배당을 10조 가까이 유지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외에는 사실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컨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3분기 중에 확정해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분기는
8, 9, 7, 8, 9, 9월까지 아직 뭐 한 달 반 정도가 더 남았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주주분들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주가가 지금 15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자,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 더 강력한 걸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은 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 건지, 어느 정도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시류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내놓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만약에 시장에 실망스러운 주주 환원책을 내놓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회하면 훨씬 더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주말 사이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지 예상을 한 그런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26년 올해의 하반기의 특별 배당은 삼성전자는 30조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4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 내년 4월에 결산 배당으로 추가적으로 30조 원을 더 배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삼성이 말한 것처럼 8월 말 9월 초 어쨌든 이 3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이 외에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 더 궁금하시고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아마 SK하이닉스가 환원할 것이다. 자사주 매입도 40조 원 플러스 알파, 현금 배당도 20조 원 플러스 알파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언론을 통해서 주말 사이에 또 나온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주 환원의 총 규모는 100조 원대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을 40조 원 정도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대략적으로 이제 국제투자은행이나 언론들이 발표하거나 지금 시장에 떠도는 루머로는 자사주 매입을 40조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표는 9월 말에서 원래는 3분기의 마지막 9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주주들의 반발이나 불만이 많으니 8월 말로 그러니까 9월 말에서 한 달 더 땡겨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주주 환원책을 더 시장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주 환원책을 내놓아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는 40조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진짜로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자사주를 매입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식처럼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것을 SK하이닉스가 그냥 보유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EPS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 주당 EPS가 올라가면서 주주의 가치 그리고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각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보유한 것을 재매각한다거나 재희석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매수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EPS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희소성이 더 생기면서 나의 주식의 가치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 주식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더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매수세가 붙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종가 기준으로 142만 원이라고 치고요. 발행 주식이 지금 SK하이닉스 숫자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살짝 넘어가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대략 2,800만 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유할 때 EPS가 4%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이것을 매수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감소율 3.85%의 주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30조나 20조나 10조 원대에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EPS 상승률이 당연히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출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의 동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많이 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EPS 상승률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 소각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걸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가 만약에 진짜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40조, 만약에 40조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붙게 되겠죠. 아, 진짜 SK하이닉스가 주가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인이 되면서 신뢰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이 GL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로는 7.7%포인트의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4%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프리미엄까지 반영을 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최대 예상 반응 상단이 10%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11%, 12%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당연히 더 많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주가는 더 이 밴드 상단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 소각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는 실망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라 실망감 때문에 주가의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7월 초에 나스닥 ADR 상장을 할 때 SK하이닉스가 1,779만 주를 추가 발행을 했잖아요. 그 금액이 한 25.3조 원 정도가 됩니다. 25.3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조를 매수하게 되면 이 지난번에 ADR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할인된 그 비율이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ADR 발행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추가적으로 1,000만 주를 더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25.3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야 ADR 때 상쇄됐던 것이 만회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자사주 매입을 SK하이닉스가 발표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뭐 10%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반대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머리에 좀 입력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 좀 빨리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